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드라 리스트 MC 남호연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지신명님을 모신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명을 받은 신의 제자 다해남 해울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희극과 비극 사이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시사 개그의 한 획을 그었던 개그맨 고 김영곤 씨입니다. 저한테는 뭐 완전 대 선배님이자 거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우리 선생님 김영곤 선배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젊었었는데도 네. 이렇게 회장님, 우리 회장님, 회장님. 그거 회장님 예, 그거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유머 이렇게 1번지. 유머 1번지인가 그거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회장님 분장해가지고 네. 어허 이래갖고 저는 나이 든 역할하던 거 그거 기억나고 맞아요. 예, 예.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도 기억나죠.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거. 그리고 뭐 또 잘 돼야 될 텐데 뭐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유행어요. 많잖아요. 탱자 가라사대 예. 많이 있었고. 저는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좀 영특하신 분 같아. 저는 왜냐면 저희 개그맨 사이에서도 이제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개그 뭐 슬랩스틱이 몸 개그가 됐든 네. 아니면 무슨 말로 하는 말로 재미를 주는 개그가 있고 또 시사 개그가 있고. 근데 단역 독보적인 그 정치 풍자 개그의 정치 풍자였어, 거의 시초시거든요. 맞아요. 원조격이셔서.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김영곤 선배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980년대 하면 떠오르는 독보적인 존재의 개그맨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주병진, 서세원, 그리고 김영곤 씨인데요. 특히 김영곤 씨는 귀여운 상의 재치 있는 입담과 실력까지 인정받아 당시 인기 프로그램인 젊음의 행진, 젊음의 토요일 프로그램부터 영화는 물론 정치까지 진출했던 아주 스펙타클한 개그맨으로 유명하죠. 이후 뮤지컬과 저서 지필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는 2006년 3월 11일 사우나를 하던 중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1960년 5월 30일생으로 쥐띠였던 김영곤 씨는 당시 46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토록 짧은 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걸까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의 사주는 이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주는 나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경자생의 5월 30일생이면 이분은 사실 직업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사주를 보면 어릴 때부터도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해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누굴 가리키는 직업. 강단 앞에 쓰고 예, 뭐 강단 이렇게. 앞에 쓰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개그 희극 배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네. 너무 이 몸을 많이 쓰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머리도 쓰죠, 그래 머리도 또. 많이 써야 되고 네. 이 개그맨들이 머리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발을 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너무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생이 짧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조상의 묘탈도 보이더라고요. 조상의 묘탈이 있으면 자손이 단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덤해서 이렇게 이분이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선생님 그렇게 보시기에. 봤습니다. 네. 네네. 우리 다현아 선생님. 저는 이제 김영곤 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자기 잔병 치레를 한다고 보죠.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에서 네네네.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잔병 치레라는 그 질병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분이 이제 경자생 5월 30일 이제 사주를 이제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제가 느꼈을 때는 사주에 단명 사주가 있다. 단명사주 네, 보이신다. 50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기를 단명이 안 하려면 한갑을 먹고 60이 지나야 뭐 이건 이제 청춘에 가시는 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뭐 7, 80일 넘어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단명이다. 단명 사주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조상의 기운도 있어요. 사실은 집안 내 주력이 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럼. 산 주력은 남자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맥이 끊겼더라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 아실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거 아시죠? 잘 네.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네? 이거 네, 아세요? 맞아. 그 맞아. 한번 해보세요. 나- 잘 돼. 나한테 그러고 시킨 거야. 신드렐리스트가 잘 돼야 될 텐데 해야죠. 아니 그래도 나한테 그 시키면 선생님이 시켜. 선생님 어느 순간 안 하시더라고. 예.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해요. 우리 신드렐리스트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 턱이 있나? 끝까지 이미지 챙기시네. 좀 부분만 하고. 공주. 네, 공주. 자, 계속 말씀해 볼게요. 이처럼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80년대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 우리 회장님 코너를 통해 유행어를 히트시켰던 우리 김영곤 씨. 그는 정치 풍자 코미디의 새로운 장을 열며 이후 시사 개그의 대부라 불렀습니다. 그랬었을까요? 김영곤 씨는 정치계에 관심을 보이며 돌연 2000년 제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아쉽게도 낙선하고 그리고 결국 다시 개그맨으로 돌아와 재기에 성공한 김영곤 씨. 선생님들 보시기에 만약 그때 계속 정치계에 남아 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계에 계속 남아 있을 네, 수가 우리 없어. 김영곤 선배님. 강력하게 남아 네, 있을 네. 수가 없어. 네, 네.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내가 아까 이 사주는 대학 교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거는 대학 교수들도 뭐 이렇게 논문을 쓰고 뭔가를 연구를 하지만 위험하게 하진 않잖아요. 대학 교수나 선생은 조용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제자를 가리키고 교단에서 모범된 행동만 하고 이분이 모범된 행동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큰 그림을 조금.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과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희극인이 돼서 다시 해서는 또 떴지만 그래도 그걸 갖다가 또 감당을 또 못하게끔 또 뭔가를 벌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정치 쪽에 계속 있었어도 나는 안 됐을 것이다. 정치 쪽에 아예 안 나갔어야 된다고 봐요. 전. 우리 다현 선생님께서. 똑같은 답인데요. 네. 정치계에 몸을 담지 말아서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나 뭐 이렇게 교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이분은 그게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설이 너무 많이 따라요. 아까 그 예. 이 김영곤 선배님이 구설을 읽고 예, 이 사주를 보면은 구설이 굉장히 많이 딸고 정치계에 지금 현재까지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정치계 글쎄 있었을까요? 저는 자천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냥- 원래 하던 희극 네, 그냥 희극적으로만. 개그맨으로서 그냥 이렇게 이름이 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괜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분이 가신 듯해요, 정치계로. 계속해서 네. 말씀 이어갈게요. 나는 개인은 아니지만 소수자로서 음지에 숨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 김영곤 씨는 자주 트랜스젠더 바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트랜스젠더들의 연예계 진출과 지원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술집과 바에는 성소수자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었고 덕분에 이태원동에서 극장 식바를 운영하며 댄서로 일하는 트랜스젠더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토록 트랜스젠더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이랬던 걸까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 어떠세요? 말씀대로 네. 이분이 뭐 사수를 떠나서 저는 이제 조상영이 보여요. 이분이 살아생전의 모습을 알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듯해도 아주 계집아이의 이쁜 모습이 이분한테는 항상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소수자는 아닌데 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이분이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네. 성적으로 정력이 좀 약하지 않았겠나. 느끼시기에 네, 네네네. 느끼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영적 존재, 아이의 영적 존재를 가지고 있었고 조상 영가가 들어와 네네. 있는 게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약한 부분이지만 자기가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부분이 되진 않지만 네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뭔가 보담아주고 싶은 그게 진심이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소수자들을 네. 도와주기는 많이 도와준 듯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영똑하다. 네. 나는 내가 느끼기는 뭐 어떤 느낌을 받았냐. 사업 수단으로도 활용을 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영곤 씨는 개그맨 후배들에게 공포의 삼겹살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주 혹독한 군기 반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최양락 씨를 구타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후 후배 하상훈 씨도 구타해서 병원에 입원시켰고 개그맨 서인석 씨를 폭행해서 전치 4주를 입히는 등 폭행 사건에 끊임없이 휘말렸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모습과는 달리 또 폭행을 일삼았던 김영곤 씨, 그의 이러한 성향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점사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먼저. 네네. 네. 저는 이 김영곤 씨가 등치를 살을 찌워서 일부러 크게 만들었고 네, 보이게. 이분은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싶고 약한 자에게는 보담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김영곤 씨의 마음을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개그맨들의 그런 어떤 군기? 그렇죠. 그때 군기 문화가 좀 예, 지금도 군기가 지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군기 반장이라고 했다면 이분은 내가 군기를 잡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부러 폭력을 더 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몸은 이 사람이 깡패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대 아니고 아니고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군기 반장으로 자꾸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리게 됐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총대를 먼저 맸다. 그렇죠. 총대를 네. 맸다. 마음은 약하고 마음은 천심이 연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폭력 사주는 뭐 아니다. 없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중면이 있다. 이중면이라고 하면 성격이 이중면이 네. 두 면의 면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연할 때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마음은 순종일지를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때는 화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조절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화가 사적으로 가서 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중면이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폭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곤 씨의 사체는 곧바로 화장을 치르지 않고요.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연구 목적으로 해부용으로 기증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사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사체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래도 고인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드린다면 아무리 해부용으로 기부됐다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선생님 의견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먼저 사체 할게요. 기부에 대해 예, 어떻게 사체 기부 생각하시는지. 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 아직 선생님도? 아직 그거는 사인은 안 했는데 이분께서 사체를 기부했다는 거는 네. 죽음의 세계까지도 자기는 이제 뭔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볼 사회를 때는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큰 인물이 되고 싶은 생각도 거기에 조금 플러스도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사체를 기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네. 제 사체가 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또 위장은 위장대로, 목에 뭐 성대는 성대대로, 뼈는 뼈대로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낱낱이 다 걷어서 아마 걷어줄 거예요. 나는 걷어줄 거라 그렇죠. 보거든요. 네. 걷어주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어느 정도는 뼈골이라도 맞춰서 그래갖고 화장을 해서 화장을. 예, 화장을 원해요. 화장을 해서 태워서 화장을 해서 우리가 저도 무속인이지만 부처님을 많이 모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저는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자가 되고 싶거든요. 네. 그럼 이분도 불교 신자였어요. 김영곤 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당이지만 무당의 의식보다는 죽은 자의 종교가 좋거든요. 죽은 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모든 의식이 죽은 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저는 극락강생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체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회에 이제 사체 기부도 좋은 거지만 우리 이 소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부용으로 주면 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분을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좀 맞춰서 장례를 치러주고 고인에 대한 예우는 해줘야 되는 그렇죠. 게 저는 왜냐하면 맞다고 사회를 봐요. 위해서
지금 뭐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대요 그런 게. 당연히 부족하죠. 사회를 위해서 지금 사채 기부하시는 분도 막 많아요. 되게 우리가 많으시다고 많죠. 그러는데 네네네. 그분들 좋은 뜻에서 아, 사회에 그럼요. 기부한 건데 그럼요. 그분의 마지막 장례 절차라도 진짜 그럼요. 그럼요. 그분의 뜻깊게 네, 그럼요. 그분의 드려야지. 종교관대로 그래, 맞아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종교관대로. 예, 제가 무당이라 해서 꼭 진옥이 맞아, 뭐 맞아. 이런 거는 그분이 원하는 게 불교니까 네. 불교를 많이 믿으셨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봐요, 저도. 그럼요. 네. 예로부터 사람들은 광대에 익살 맞은 제주를 보며 박장대소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왔습니다. 늘 웃는 얼굴의 광대, 그건 진정한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웃는 얼굴 속에 슬픔을 감추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모든 웃음은 울음의 한쪽 얼굴을 닮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대처럼 슬픔을 감춘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그 슬픔과 괴로움의 무게를 잠시나마 덜어내기 위해 우리는 신을 찾고 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는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 점자 토크쇼 신데렐리스트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과 인물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저는 네. 아니 그냥 저는 저기 운동도 그래서 술도 안 드시는 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나쁜 거 커피도 안 먹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깨끗하게 남겨줘야지 뭐가 조사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술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먹고. 아까 담배 피시는 거 봤는데 아니